네, 안녕하세요. 네, 무역계약론 6주차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CISG를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ISG 2편 계약의 성립과 관련된 부분, 우리 이제 청약과 승낙에 대한 부분인데, 요 14조부터 살펴보면 되고, 요 밑에 이제 쭉 나오는 내용들은 영어 원문이에요. 영어 원문이라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는데 참고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이 청약의 요건은 우리가 이제 오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인 이상의 특정한 자에게 통지된 계약 체결의 제의는 그것이 충분히 확정적이고 또한 승낙이 있을 경우에 구속된다고 하는 청약자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경우에 청약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확정적이어야 한다. 승낙이 있을 경우 구속된다. 특정한 자에게 1인 이상 특정한 자에게 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이 어떠한 제의가 물품을 표시하고 그 수량, 대금 이런 것들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지정하거나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규정,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규정이라는 게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가격은 수량의 몇 퍼센트로 한다, 가격을 결정하는 여러 가지 딱 픽스된 금액 이렇게 얼마 이게 아니고 퍼센트라든지 이런 식으로 설정이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어찌됐든 그 제의는 충분히 확정적이다. 확정 청약이라는 얘기죠. 명시 수량이나 대금 물품 이런 게 딱 지정돼 있으면. 자, 그리고 1인 이상의 특정한 자에 통지된 것 이외의 어떤지, 그러니까 불특정한 자, 불특정 다수의, 그러니까 1인 이상이기 때문에 그 특정한 자가 2명일 수도 있고 3명일 수도 있고 다 상관이 없지만, 이런 특정인한테 하는 것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에게 하는 것은 이것은 어떤 다른 게 있지 않는 이상 기본적으로 청약의 유인으로 봅니다. 인비테이션으로 본다는 거죠. 청약을 유도하게끔 유인하는 것으로 본다라는 거죠. 자, 청약은 피청약자한테 도달했을 때 15조입니다. 효력이 발생된다. reach, when it reaches the offer. 그래서 도달했을 때, 피청약자에게 도달했을 때 효력이 발생된다라고 하고 있고요. 청약은 그것이 취소 불능한 것이라도 철회가 청약이 도달하기 전에 혹은 동시에 피청약자에게 도달하는 경우에 철회할 수 있다. 철회가 여기서 쉽게 말하면 걷어들인다는 뜻이거든요. 걷어들인다는 건데, 청약을 하겠다라고 계약 제의를 던졌는데 이것이 도달해야만 효력을 발행시키기 때문에 이것이 상대방에게 도달하기 전에 내가 걷어들이겠다는 의사표현을 하면 걷어들일 수 있다.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청약의 취소도 있어요. 취소, 리보케이션. 계약이 체결되기 전, 그러니까 계약이 체결된다는 말은 피청약자가 승낙을 해가지고 그 승낙의 의사표시가 청약자에게 도달했을 때 계약이 체결되죠. 그래서 계약 체결되기 전까지 청약은 취소할 수 있다라고 선언적으로는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되려면 취소의 통지는 피청약자가 승낙을 발송하기 전에 해야 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청약자가 승낙을 발송을 하게 되면 이게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청약은 취소되어질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경우에
청약이 승낙을 위한 지정된 기간을 명시하거나 승낙을 위한 지정된 기간을 딱 명시를 했어요. 예. 그러면 그 안에 이제 어떻게 보면 피청약자가 할 수 있는 뭐 어떤 그런 기간을 확보해 주는 거죠. 아니면 기타 방법으로 그것이 취소 불능인 것을 표시하고 있으면 이거는 취소 불능이다. 이 청약은 취소되지 않는다라고 명시하고 있거나, 그리고 피청약자가 청약이 취소 불능이라고 신뢰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 피청약자가 청약을 신뢰하고 이것은 절대 취소되지 않는다라고 굳게 믿고 거기에 따라서 행동을 한 경우에 청약은 취소되어질 수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규정은 있긴 합니다만 이것이 이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청약의 취소는 그렇게 실질적으로는 쉽지 않은 선택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청약은 거절되어질 수 있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피청약자에 의해서 거절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효력이 상실되겠죠. 자, 그래서 계약의 성립과 관련된 앞부분 내용을 좀 살펴보면 청약의 요건이라고 하는 것은 한 명 또는 그 다수의 특정인한테 해야 된다는 것과 청약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의사가 있으면, 승낙 의사가 있으면 구속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구속성과 물품 수량 대금 정도가 확정적이어야 하고, 그리고 불특정 다수에게 하는 거래 제의는 그것은 청약이 아니라 청약의 유인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앞에서 withdrawal과 revocation을 봤는데, 여기 청약의 경우에는 효력이 발생되기 전 혹은 동시에 이것을 걷어들이겠다는 의사, 철회, withdrawal 하게 되면 걷어들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피청약자가 승낙을 발송하기 전에 취소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실무적으로 청약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앞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뭐 그 어떤 기간이 정해져 있다든지 아니면 피청약자가 신뢰를 하고 행동을 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청약을 취소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서 사실상 청약을 취소하기는 실무적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철회와 취소, 걷어들이는 것, 그러니까 청약의 효력이 발생되기 전에 걷어들이는 것과 청약의 효력을 발생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피청약자가 아직 승낙하기 전에 취소하는 것, 요거는 조금 차이가 있다라는 점입니다. 자, 승낙의 효력 발생과 승낙의 방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약에 대한 동의를 표시하는 피청약자의 진술, 승낙이죠. 이 승낙은 진술 또는 기타 행위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침묵하거나 아무런 말을 하지 않거나 여기서 이제 부작위는 행동을 하지 않는 거예요. inactivity, 그래서 activity, 행동을 하지 않는 거, 접두어를 붙여가지고 얘기를 하는 건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무 행동도 하지 않는 거는 승낙으로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승낙을 하겠다라고 하는 의사 표시가 청약자한테 도달한 때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도달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거죠. 승낙은 동의의 의사표시가 만약에 지정된 기간 내에 도달하지 않거나 또는 기간을 지정하지 않았을 때 여러가지 통신수단의 신속성을 포함해서 여러 사정을 고려해서 합리적인 기간 안에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효력 발생하지 않는다. 왜? 도달주의. 그리고 구두로도 할 수 있습니다. 구두로 청약을 한 경우에는 당연히 말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승낙은 당연히 즉시 그 자리에서 해야 되겠죠. 뭐 문서로 청약을 한 것이 아니라 구두 청약의 경우에는 그것에 대한 승낙도 즉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고. 자, 그리고 우리가 앞서서 침묵이나 부작위에 대해서 그것은 승낙이 아니라고 했는데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당사자들 사이에서 확립되어 있는 간습이나 간행에 따라서 피청약자가 청약자에게 아무런 통지 없이 물품의 발송이나 대금 지급이나 이런 행위를 하는 경우, 그러니까 말도 없고 행동은 한 거죠. 말은 안 했지만, 의사표현은 안 했지만 행동을 먼저 해요. 그 경우에는 승낙의 효력이 그런 행위를 했고, 그런 어떤 그 행동으로서 보여준 거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일종의 승낙으로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그렇다 하더라도 뭐 예를 들어서 청약을 했는데 뭐 1년이 지났어요. 그런 다음에 뭐 행동을 하는 것을 인정하기는 좀 곤란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승낙, 행동으로서의 승낙은 지정된 기간 내에 이루어진 경우에 한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변경된 승낙의 효력 및 실질적 변경이 없는 승낙 이렇게 되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앞서서도 간략하게 살펴보았는데, 승낙을 의도하고 있었어요. 승낙을 의도하고 있었는데 그 조건이 무조건적이지 않고 뭐 그 조건 내용에 어떤 추가적인 내용이나 제한이나 변경이나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것은 승낙이 아니라 청약의 거절이면서 반대 청약이 됩니다. 카운터 오퍼가 돼요. 근데 승낙을 의도하고 있는데 그 청약의 조건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아요. 실질적 변경이 아니에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원래의 청약자가 문제 삼지도 않아요. 뭐 구두로 반대를 하거나 뭐 그런 어떤 반대의 의사를 발송하지 않아요. 그런 경우에는 그 실질적이지 않은 변경을 포함한 내용이 승낙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계약의 조건, 양 당사자의 합치가 이루어졌다고 보고 승낙으로 인정을 해줘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는 실질적 변경이 뭐냐, 실질적이지 않은 변경에 대해서는 저렇게 조금 틀어져도, 조금 달라져도 약간의 사소한 변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주고 있는데 실질적 변경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 변경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가 좀 중요한데 그것은 19조 3항에 있습니다. 대금 지급이라든지 그리고 그 지급 방법이라든지 물품 품질이라든지 수량이라든지 인도 장소, 시기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분쟁 해결 요런 내용들은 요런 내용을 바꿔버리면 이건 이제 중요한 내용이죠. 그래서 이 중요한 내용을 바꾸는 것은 실질적 변경이라고 봅니다. 이런 것들이 아닌 뭐 사소한 경미한 변경의 경우에는 이것이 인정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CISG 입장에서. 자, 그 다음에 승낙 기간에 대한 해석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전보, 서신 잘 안 써요. 오늘날. 근데 이것이 CISG가 만들어진 시기가 1980년이라는 걸 고려해서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물론 오늘날 이런 것들은 전혀 쓰지 않는 통신수단입니다. 이 전보나 서신에서 청약자가 지정한 승낙의 기간은 전보가 발신을 위해서 교부된 때부터 서신에 표시된 날짜로부터 또는 그러한 일자가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봉투에 표시된 날짜로부터 기산한다. 뭐 그래요. 교부되거나 뭐 표시되거나 그런 날짜부터 승낙의 기간을 카운팅을 한다는 거죠. 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승낙을 뭐 몇 달 안에 달라, 뭐 며칠 내로 달라라고 했을 때 그 카운팅의 기준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전화나 텔렉스 같은 동시에 동타임에 이용할 수 있는 통신수단 같은 경우에는 그것은 청약자가 지정한 승낙의 기간에 있어서는 그 의사표현이 아무리 이제 전화로 이제 동타임이라 할지라도 그 의사표현이 피청약자한테 도달한 때부터 기산을 합니다. 그러면 사실 전화 같은 경우에는 전화 걸어서 얘기한 그 순간부터 날짜 카운팅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청약을 한 날로부터 뭐 5일 내에 6일 내에 뭐 승낙을 달라고 했을 때 그 승낙의 기간이 그렇게 카운팅이 됩니다. 만약에 청약을 한 사람이 그 피청약자한테 10일 내에 답변을 달라고 해서 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있다면 10일 내에 답변을 주십시오라고 해서 의사 표현을 했어요. 근데 그 10일 내에 10일이란 기간 안에 공휴일도 있을 수 있고 토요일도 있을 수 있고 일요일도 있을 수 있어요. 그거 상관없이 무시합니다. 그 기간 안에 포함해서 카운팅을 해요. 근데 그 10일째 되는 날이 예를 들어서 공휴일이거나 뭐 토요일이거나 일요일이거나 이렇게 되면 그 날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오는 일하는 날, 예를 들어서 날짜가 토요일 날 걸렸다라고 하면 일요일도 건너뛰고 그 다음 돌아오는 월요일까지 승낙이 의사표현이 이루어지면 됩니다. 그 내용이 20조 2항에 있는 내용이고요. 자, 승낙이 지연되어질 수가 있어요. 늦게 도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오늘날에 뭐 그 전화나 뭐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하면 그런 문제는 없겠지만 서신을 이용한다고 쳤을 때, 그리고 뭐 이메일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뭐 서버나 이런 통신의 문제, 인터넷의 문제로 인해서 뭐 전달이 제대로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어쨌든 지연된 승낙이 있으면, 늦게 도착한 승낙이 있으면 그런 늦게 도착한 승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래 청약을 한 사람이 지체 없이 구두로 늦게 도착했지만 유효하게 인정해줄게 라는 걸 하면 그건 늦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연된 승낙이 뭐 서신이나 이런 것들로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게 뭔가 중간에 문제가 생겼어요. 뭐 어떤 이벤트가 발생을 한 거죠. 그래서 그런 이벤트가 만약에 없었다면 통상적으로 제대로 전달됐을 거예요. 그런 이벤트가 없었다면. 그런 것들이 이제 확인이 된다라고 하면 그런 사정이 있어서 늦게 도착한 승낙은 인정을 해 줍니다. 효력을 가져요. 근데 엄격하게 이 부분에 있어서, 배달 사고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늦게 도착한 것을 인정해 주지 않겠다라는 취지를 청약자가 한다면 뭐 그것도 청약자의 의사로서 존중되어서 승낙으로서 효력을 가지지 못하게 됩니다.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 부분이 이제 지연된 승낙의 효력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자, 승낙은 걷어들일 수 있습니다. 승낙도 언제? 승낙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 그러니까 승낙도 결국에는 상대방에게, 원래 원청약자에게 도달했을 때 효력을 발생시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승낙이 효력을 발생시키기 전에, 승낙의 의사표시가 도달하기 전에 혹은 동시에 철회를 하게 되면, 위드로우를 하게 되면 그 승낙을 걷어들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승낙에 있어서는 리보케이션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자, 우리가 앞에서 청약을 얘기할 때 청약이 효력을 발생시키기 전에, 쉽게 말해서 청약이 도달하기 전에 주워 담는 거, 철에 있다. 그리고 청약이 도달해서 효력은 발생시켰지만 승낙을 발송하기 전에 취소시킬 수 있다. 이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승낙이 도달하기 전에 걷어들일 수 있다. 이건 맞는데 승낙이 도달하고 난 다음에 취소시킨다. 이건 있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승낙은 일단 도달하면, 승낙이 청약자에게 도달했다라고 하는 건 뭘 의미하냐면 계약에 대한 양 당사자의 의사가 합치되어서 계약이 성립됐다는 얘기예요. 청약이 있었고 청약의 효력이 유효했고 지정된 기간 안에 확정 청약에 대해서 승낙의 의사표현을 했어요. 이 승낙의 의사표현이 상대방에게 도달해서 효과를 발휘했어요. 그럼 계약 성립입니다. 그 즉시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승낙을 걷어들이는, 승낙을 취소하는 문제가 아니라 계약을 취소해야 되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가 나옵니다. 계약은 청약에 대한 승낙이 이 협약의 규정에 따라 효력 발생시킨데 도달한다. 성립한다. 그래서 승낙이 도달했을 때 이 협약이 CISG가 얘기하는 바가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효력이 발생시키고 계약이 성립된다.
자, 그러면 도달에 대한 정의를 우리가 마지막으로 정리를 합시다. 청약이든 승낙이든 뭐 이런 것들에 있어서 상대방에게 뭐 구두로 하거나 아니면 다른 수단에 하거나 어떤 뭐 영업소나 우편 송부처나 뭐 일상적인 거주지나 이런 데에 의사표현이 전달되면 그게 도달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내용, 승낙에 대한 부분을 정리를 하면 승낙은 뭘로 할 수 있다. 뭐든지 무엇으로든 할 수 있다. 근데 침묵이나 부작위는 안 된다. 승낙의 시기는 지정된 기간이어야 하고 지정된 기간이 없으면 합리적인 기간 안에 해야 되고 구두 청약이 있다면 즉시 대답을 해줘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말은 안 하고 어떤 행위로서 승낙을 하는 거, 뭐 그것도 인정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변경된 승낙은 기본적으로 청약의 거절이면서 반대 청약입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거를 건드리지 않으면 실질적인 부분이 아닌 사소하고 경미한 부분에 대한 변경이 있는 것은 인정되어질 수 있다. 그러면 여기서 실질적인 변경은 뭐 어떤 걸 얘기하느냐? 품질이나 수량이나 대금이나 대금 지급 방법이나 인도 장소나 뭐 분쟁 해결이나 뭐 이런 것들을 건드리는 것은 실질적 변경이다. 이런 것들 안 건드리는 조건 변경 이런 것들은 인정되어질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바꾸면 그것은 반대 청약으로서 새로운 청약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뭐 승낙 기간에 대한 해석, 뭐 전보, 뭐 이런 거 아직 이거 안 쓰잖아요. 아직이 아니고 이제 뭐 퇴출된 거죠. 서신 누가 무역 거래하는데 편지 쓰고 있습니까? 그렇죠. 그렇긴 하지만 뭐 그런 날짜를 이런 통신 수단을 이용할 때 그런 기재되어 있는 날짜로부터 카운트를 해가지고 이제 승낙 기간에 기산일을 선정을 하고요. 그리고 동시수단, 우리 전화와 같은 동시수단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의사가 도달한 즉시 그 날짜의 카운팅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뭐 공휴일이나 비영업일에 대한 계산법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지연된 승낙에 대해서 뭐 그것을 문제 삼지 않으면 인정되어질 수 있으나 비통상적인 사건, 배달 사고가 있어서 늦게 도착한 거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원칙은 인정이나 만약에 청약자가 반대하면 인정을 못 받을 수도 있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렸고요. 승낙은 청약처럼 철회는 가능합니다. withdrawal은 가능해요.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기 전에 효력이 발생되기 전이기 때문에 걷어들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승낙은 청약처럼 취소는 안 돼요. 일단 상대방한테 도달해서 효력을 발생시키면 청약은 청약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단순한 정도이지만 승낙이 상대방에게 도달해서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은 그거는 계약을 성립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계약의 성립 시기는 승낙이 상대방에게 도달해서 효력이 발생됐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계약 성립, 제2편의 계약 성립에 대한 부분을 살펴봤고요. 조금 끊어서 우리가 뭐 이제 계약 이행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총칙, 계약 이행 중에서도 총칙과 관련된 부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